2001년 10월 30일 중국 경찰은 이날 상습 절도범 한 명을 체포합니다. 18살이었던 소웅이라는 남자. 그는요, 무려 12채가 넘는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는데요. 경찰은요, 현장 조사,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 쭉 재현해보기 위해서 소웅을 태우고 범죄가 발생한 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사건 현장으로 쭉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관공사 앞을 쓱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관공사, 이게 뭔가 싶어 검색해보니 관공이라는 신을 모시는 곳으로, 여기서 관공, 동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충성심과 정직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해요. 여튼 이 신을 모시는 사당 같은 곳인 거죠. 절 같은 곳. 이곳을 쓱 지나가게 되는데 딱 이때 이 담당 형사분이 갑자기 오줌이 너무 마려워진 거예요. 와, 이거 못 참겠어. 그래서 가다가 딱 관공사를 지날 때쯤 차를 세운 겁니다. 관공사 바로 밑에 큰 나무 아래 차를 주차했고, 야,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잉. 동료 경찰한테 소웅을 맡기고 급히 화장실을 다녀온 거예요. 화장실 딱 갔다가 차에 타니 그 잠깐 사이 날씨가 왜 이래? 화장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그 사이에 먹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 이 소웅의 얼굴도 뭔가 되게 안 좋아. 야, 너 왜 그러냐? 너도 오줌 마렵냐? 이때까지도 이 형사분들은요, 크게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대요. 그런데 사건 현장 딱 도착해서부터 이 소웅이 표정하며 뭔가 약간 다른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사건 현장에서 막 웃으면서 되게 밝게 재연을 해. 이때 좀 뭔가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이런 분위기의 애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현장 검증 어떻게 잘 했어요. 그렇게 이제 차에 다시 타서 경찰서로 복귀를 하는데, 이때 차 안에서 갑자기 이놈이 막 혼잣말을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거기다 눈이 흐리멍텅하니 초점도 없고 자꾸 혼잣말로 누가 내 팔을 잡아 당긴다고, 아, 그만 좀 잡아 당겨, 아파. 뭔 말인가 싶어 딱 쳐다보니까 이놈이 자기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막 잡아 당기면서 아프다고, 그만 좀 잡아 당기라고. 지금 화면이 당시 이제 같이 있었던 형사분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랬다고 재현하시는 거 이제 캡처한 거거든요. 딱 화면처럼 지가 지 팔을 잡아 당기고 있으면서 마치 다른 누군가가 잡아 당기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 경찰이, 야, 생쇼하지 마, 연기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거야, 씨. 그러면서 지가 이제 잡고 있는 팔을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을 주고 당기고 있는 건지 팔이 안 놔져. 야, 팔 풀으라고, 손에 힘 풀라고. 그런데 이놈이 하는 말이, 제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애가 내 팔 잡고 안 놔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차 안에 우리 경찰들하고 집밖에 없는데 소름 돋게 뭐라는 거야. 네 심리 상태가 그런 거겠지. 누가 좀 그래 줬으면 하는 거겠지. 이놈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경찰서로 다시 와서도 온종일 쉴 새 없이 떠들어요. 이 전까지 이랬던 애가 아닌데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놈이 갑자기 무슨 다른 사람이 됐어. 경찰서에 도착해 쉴 새 없이 얘기하면서도 이놈은 자기 양쪽 팔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별의 별말, 사소한 말까지 다 해대니까 이때 경찰이요, 이 새끼 이거 일부러 조사 지연시키려고 쓸데없는 말 하면서 시간 끄는 거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놈이 누가 자기 팔을 잡아 당긴다고만 난리 치니까 이때 농담식으로 한 형사분이, 아유, 누가 잡아 당길까? 잡아 당긴다는 건 누군가 널 끌고 가고 싶다는 건데, 야, 너 솔직히 말해. 너 뭐 또 사건 저지른 거 있지? 그냥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소웅, 갑자기 뭐 기다렸다는 듯이 차분해지더니, 네, 여자 하나 죽였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 그러더니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찰은 이걸 기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을 녹화해버렸대요. 소웅왈 4년 전에 여학생 하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담당 형사분은요, 이 여학생 살인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 이 담당 형사분이 2년 전에 다른 곳에서 이 경찰서로 이제 넘어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웅이 이 사건에 대해 말하기 전까지 이 여학생 살인 사건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살 소녀였던 샤오후이. 이 소녀는 야간 보충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평소 품행이 너무 발라. 늘 낮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로 와서 부모님을 도왔던 효녀였습니다. 문제의 12월 30일, 이날 샤오후이 몸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 부모님 못 도와드리고 집에서 쉰 겁니다. 부모님 침실에서 낮잠을 자게 되는데 그날 저녁 5시 20분경 엄마가 집에 온 거예요. 야간 학교 다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애가 미쳤어. 학교 갈 시간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네. 깨우려고. 그래서 딸이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와 누워 있으니까 얘 학교 가야지 일어나 하면서 이불을 딱 걷었는데 웬걸 내 딸 몸이 온통 피범벅이야.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정 바른 자세로 이미 사망한 지는 몇 시간이 지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상태는요 처참했어요. 총 21번이나 칼이 찔린 상태였습니다. 목에만 11번,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에 무려 10번. 이거 도대체 어떤 새끼냐. 현장은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가 그 현장에서 발견됐어요. 손잡이가 부러진 채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던 과일칼 과도였습니다. 계단에서 피해자 것이 아닌 제3자의 핏방울도 발견됐어요. 벽에도 제3자의 피가 발견됐습니다. 그 피의 주인만 찾으면 그놈이 범인이겠죠. 당시 창문이나 현관문 강제로 뜯긴 흔적 없었습니다. 고로 범인은 샤오후이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크겠다. 한 이웃은요. 아니 난 12시쯤에 샤오후이가 짐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 봤었는데. 또 다른 이웃은 나는 한 오후 1시 55분쯤 샤오후이 집에서 때리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악쓰는 소리 같은 거 들었었어요. 이 말에 경찰이요. 아니 악쓰는 그런 소리 들었다면서 왜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 나는 뭐 부부싸움이나 하나 했지. 이런 증언들을 토대로 경찰은 아무래도 그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살해된 걸로 추정했습니다. 샤오후이는 학교 생활도 착실히 잘하고 있었고요. 사이 안 좋은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 학교에서 일기장을 매일 써가지고 내고 있었나 봐요. 그 일기장에 샤오후이가 최근 집 근처에서 도난 사건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무섭다고 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혼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가지고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서 되게 무서웠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이에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까지 발견됐지만 이때가 1997년도란 말이에요. 과학기술이 못 따라가. 그래서 이 사건은 무려 4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후 소웅이 절도 사건으로 붙잡히게 되는데 뜬금없이 자기가 4년 전 샤오후이를 죽인 범인이라고 자백을. 갑자기 경찰은요 너무 뜬금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모르고 넘어갈 일이었고 숨길 수 있었는데 왜 자백을 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봤어요. 너 그 여자애를 어디서 어떻게 죽였는데? 침대 위에서 죽였어? 아니면 아래에서 죽였어? 그 여자 집이 어디였는데? 막 캐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다 얘기해. 오히려 그 나무 침대 위에서 죽였어요. 나무 침대? 이때 담당 형사분은요 그냥 침대라고만 알고 있었지 나무 침대 이런 건 모르고 있었어요. 나무 침대? 이 얘기에 다시 자료를 뒤집어 보니까 진짜 나무 침대였어. 나무 침대에 이제 이불을 씌워가지고 쓰는, 경찰이 몰랐던 것까지 얘기한 거죠. 그 외 모든 건 사건 현장과 일치했습니다.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갑자기 자백을 한 거지? 자백하기 직전까지 이놈의 표정이나 행동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소웅은요 자백하고 나서 딱 한마디 했대요. 이제야 좀 편히 잘 수 있겠다. 자기 말로는 살인하고 나서 계속 그 여자애가 자기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자려고 누우면 계속 옆에 서서
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매번 무섭고 불안해 잠 한 번 제대로 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소위 말하는 여자 귀신이 자기에게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소웅왈, 맨 처음 그녀 집에 가게 된 건 훔치려고가 아닌 샤오후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과 자기가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만화책 빌리려고 찾아가게 됐었다는 겁니다. 띵동, 이때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 누나인 샤오후이. 동생 친구고 만화책 빌리러 왔다고 하니 이때 샤오후이가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이때는 별일 없었어요. 왜? 애초부터 범행 생각이 없었으니까. 여튼 그렇게 집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 누나 혼자 있는 거예요? 동생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네.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만화책만 들고 나와요. 그런데 나와서도 계속 뭔가 아쉬운 거야. 아까 누나 혼자 있던데. 그래서 몇 시간 뒤 만화책을 들고 다시 찾아간 겁니다. 누나 만화책 이거 다 읽어서요. 다시 돌려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또 샤오후이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고 이땐 어느 정도 살인 계획이 된 상태였거든요. 누나가 잠시 한눈 팔 때 이 집 부엌으로 가서 눈에 보이는 과도를 집어들고 누나가 있는 방으로 직행, 위협하면서 살해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어렸던 소웅의 범행 목적, 약간 성적이었던 걸로 느껴지시죠? 이때 그의 목적은요, 성적인 게 아니었어요. 누나가 혼자 있는 걸 보고 이놈이 이제 성적인 그런 게 아닌 돈 훔치기 좋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나 죽이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한 뒤에 그 집을 뒤져 돈 240위안을 훔쳐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놈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길래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짓을 한 걸까? 이놈의 부모님은요, 그가 어릴 때 노름빚으로 인해 이혼하셨고 이제 소웅과 그의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돼요. 하지만 아버지 혼자 두 아들을 키우긴 쉽지 않죠. 할머니에게 맡겨집니다. 중학교 때 친구 잘못 사귀어요. 나쁜 길로 빠집니다. 하고 한날 집에서 이제 돈을 훔쳐 나가 가출해. 80이 넘은 할머니는요, 매일 산을 올라 죽순을 캐 그걸 막 깎아요. 그걸 시장에 나가 파는 게 생계 수단이셨습니다.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 해도 진짜 무심하셔. 할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소웅의 아버지 또한 구강암에 걸리셨네. 집에 들어 누우신 거예요. 암에 걸린 아들의 어린 두 손주까지 모두 책임지게 된 80이 넘은 할머니. 죽순파리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돈이 없으니 소웅은 잘못된 길, 절도를 선택하게 됐고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서 살인까지 이제 하게 된 건데, 이 소웅 결론은 징역 11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웅뿐만이 아니에요. 형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형도 이제 중국 지룽 중학교 여교사를 살해해가지고 더해요. 사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즉 두 손주가 다 살인으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와, 아들은 구강암에, 손주들은 모두 감옥에.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묻혀가고 있었어요. 4년째 미제 사건이었으니까. 형사들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도죄로 들어온 놈의 현장 검증을 위해 지나가게 됐던 관공서 앞,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는 기괴하고 이상한 하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그 억울한 소녀의 원혼이 저 새끼가 범인이라며 범인을 잡아달라며 신께 부탁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지 자연현상의 우연이었던 걸까? 그럼 이 이후부터 보인 이놈의 이상 행동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누군가 자꾸 자기 팔을 잡아 당긴다고.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중국에서 발생했었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